근대적인 철학과 현대 철학의 중요한 차이가 뭐냐 하면 현대 철학은 자꾸만 그 의식 아래를 보려고 그러죠. 의식 아래로요. 20세기로 더 접어들면서 베르그송도 그렇고 화이트도 그렇고 프로이트도 그렇고 의식 아래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 의식 아래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럴 뽕트 같은 사람은 그걸 갖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프리리플렉시브, 그러니까 전반성적이다. 전반성적이다. 우리 그 깨어있는 의식은 반성하는 의식인데, 리플렉션, 반성을 하는 의식인데, 그 반성하기 이전을 얘기해요, 이전을. 그러니까 메르폰티 같은 사람은 아예 몸으로 가는 거고, 몸. 베르그송이나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어찌 보면 그 몸과 그 순수 의식 그 사이를 보는 거지. 순수 몸도 아니고, 순수 마인드, 정신도 아닌 그 사이. 그걸 보통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사람은 응시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헷갈리는 용어법인데. 하여튼, 반복되는 대상 자체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반복을 응시하는 정신 안에서는 무엇인가 변하고 있다. 휴무의 이 유명한 태제에 힘입어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알아갈 수 있다. 흉의 그 기본 태제가 뭡니까? 흉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어떤 중요한 이 사람의 뭐랄까 핵심 태제는 우리 인간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동일성, 법칙, 인과관계, 무슨 뭐 보편자 등등등 이런 것들은 이 세계에 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 투영한 거라는 거죠. 이 세계 자체가 그런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휴미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휴미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지 경험으로 알 수가 없다. 경험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그죠? 내일 해가 동쪽에 뜨리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뭐 때문이라니까? 정말로 이 세계에 그런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습관, 헤비튜드, 습관 뜹니다. 습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바로 이 시간의 현재, 과거, 미래 시간 얘기할 적에 이 현재에 대해서 들레즈가 얘기하는 게 바로 습관이에요. 습관, 현재에 대해서. 헤비튜드, 습관. 과거가 이제 기억하고 무의식이고, 미래는 영혼의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건 뭐 나중에 다 얘기할 거니까.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내재하고 있다고 믿는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가설들, 그런 것들은 이 세계에 정말 내재하는 일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흉을 회의론자라죠. 회의적인 거고. 그거는 인간이 그런 식으로 어떤 틀을 만들어가지고 사물들을 보는 거다. 어째서 반복되고 있는 요소나 경우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그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반복은 권리상 각각의 현존화가 완전한 독립성을 띠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 번역을 이어서 원래 문장은 이제 이어서 하면은 반복, 뒤에서부터 해야 돼요.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상 각각의 현존화가 완전한 독립성을 띠고 있다는 걸 함축하는데, 그런데 어째서 반복적인 요소나 경우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이렇게 보는 상태입니다. 문장을.
똑같은 얘기죠. 방금 앞에 한 얘기 똑같은 얘기죠. 현전화라는 말은 그냥 나타남이죠. 나타남. 쉽게 번역하면 나타남. 나타남이죠.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죠. 그죠? 이 말이 재밌죠. 뭔가가 나한테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그게 나의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프레상 따스형이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자주 얘기하지만 영어에 이 에이션 들어가면 항상 뭡니까 이게? 어떤 변화를 말해요. 변화. 어떤 변화. 그러니까 모두가 변하는 게 사물의 양태, 모두가 변하는 게 modification.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변화하는 게 뭐예요? 이미지네이션이죠. 기호, 사인. 기호가 작동하는 게 뭡니까? signification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서양어 읽을 때 그거 조심해야 돼요. 무슨 에이션 하면 항상 그 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놈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레장이라는 게 현재인데, 현재가 우리 지금 이 현재가 움직인다는 게 뭐냐면, 뭐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네? 무슨 알겠죠, 그죠? 그래서 프레장 따시면 이건 이제 약간 어렵게 현존한데, 여기서 그냥 나타나는 거도 상관없죠, 그죠?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A란 놈이 A가 반복됐다는 얘기는, 앞에 A는 앞에 A고, 뒤에는 뒤에 A고, 똑같은 거고, 관계없는 건데, 그런데 어째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반복을 지배하는 불연속성이나 순간성의 규칙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다. 즉 어떤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것이 사라져야 한다. 불연속성이나 순간성은 지금 말하는 뭡니까? 서로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서로. 이놈 A는 그냥 이거고, 이거는 이거죠. 상관없는 거죠. 변화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놈과 이놈을 관계시켜보는 우리의 정신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요런 관계인 이 사람이 불연속성이다, 순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규칙은 뭐냐 하면은 어떤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것이 사라져야 한다. 안 그러면 반복이 아니겠죠. 만약에 A라는 놈이 여기 있는데 또 A라는 놈이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병치지, 병치. juxtaposition, 병치고, 이놈이 없었는데 또 그놈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거 반복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것이 순간적 정신에 해당하는 물질의 상태이다. 맨스 모멘타네아, 이 말은 라이프니츠 용어죠,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가 참 재밌는데, 우리 인간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죠. 메모리, 그죠?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데, 주체성 내지는 생명이 약한 거일수록 메모리 능력이 작다는 거야, 더. 그죠? 점점 작아진다. 저녁이 하루살이죠, 그죠? 너 내일 뭐 할래? 그러면 내일이 뭔데? 내일이 없으니까 하루살이는.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진화가,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진화가 더 많이 된 동물일수록,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진화가 더 많이 됐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데올로기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간에, 진화가 더 많이 된 동물일수록 타임 스페이스가 크죠. 시간 관계가 큽니다. 이제 더 작은데, 그럼 물질은 뭐냐? 물질은 뭐냐면 인피니테시말하다는 거지. 인피니테시말. 그러니까 무한소. 이렇게. 수학으로 말하면 정신이 포함하는 시간 영역이 델타 X라고 한다면 진화가 덜 된 미생물에서 좀 내려가는데 좁아지는데 그럼 이 물질은 뭐냐? 수학에서는 무한소. DX라고 해요. 무한소. 0에 무한히 가까운 거예요. 그게 요거예요. 그게 바로. 순간을 통해서. 맨스 모멘트. 정신이 우리가 왜
술 많이 마시면 필름 끊겼다고 하잖아요. 필름 끊겼다. 계속 끊기는, 필름이 계속 끊기는 거죠, 이렇게. 메멘토인가 왜 그 영화 보면 왜 그 주인공이 얼마지? 뭐 하루인가? 막 그냥 기억을 못 하잖아요. 하루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려. 얘가 이렇게 써놓잖아, 자기 몸에다, 그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1시간, 만약에 스페이스 간격이다 그러면, 근데 내가 그런 병에 걸리면, 전반전 얘기해놓고 다 잊어버리고 수반전에 또 하겠지, 그죠? 또 입문을 하겠지. 골치 아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은 뭐냐? 그 타임 스페이스가 0이라는 거, 0에 가까운 날, 이렇게. 요게 이제 뭐냐면, 순간적 정신이다. 물질은 순간적 정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성이라는 것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주체성이라는 게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냥 어떤 그 대상 자체, 물질적인 그 대상 그 자체의 차원에서 본다면, 필름이 계속 꺼지는 거죠. 툭툭툭 이런 식으로. 서로 관계없이. 그죠? 그게 이제 앞에서 말한 불연속성이나 순간성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지만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그것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거라고 한다면 필름이 계속 끊어지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야. 왜냐하면 반복은 생성하는 가운데 소멸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반복이라는 거는 생성하고 또 없어요. 된다는 거죠. 즉자로서의 반복은 없다. 즉자로. 반복이라는 게 성립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전에 나왔던 그놈하고 지금 나온 놈하고 비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얘기 뭐냐면 반복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반복을 지역하는 거는 맨스 모멘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런 것들은 이어서 저거 옛날 내가 본 건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이어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체성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반복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반면 반복을 응시하는 정신 안에서는 무엇인가가 변하고 있다. 그 반복을 감지를 하는 그 정신 안에서는 무엇인가가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것이 양태 변화, 변양, 그러니까 modification, 변양의 본질이다. 휴미 사례로 드는 것은 경우의 반복이고 이 반복은 A라는 형태를 띈다. 각각의 경우 각각의 객관적 요소 연속 A, B는 다른 것에 대해 독립적이다. 이때 객관적이란 말이 뭡니까? 오브젝티브하다는 게 이때 오브젝티브하다는 것은 주체성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죠. 거기에서 반복을 읽어내는, 반복을 지각하는 주체성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를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런 상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가 서로 다 독립적이겠죠. 반복은 대상 안에서 사물들의 상태 AB 안에서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냥 A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죠? 반면 응시하는 정신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응시하는 정신 안에서. 정신 안에서 어떤 차이, 새로운 어떤 것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안에서라는 말을 왜 강조했냐면 정신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정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신 안에서입니다. 정신에 의해서라는 말은 뭐냐면 저런 표현은 능동적 주체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칸트적인 주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말이고, 정신이, 정신에 의해서 우리 정신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능동적 주체죠, 그죠? 칸트적인 의미에서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정신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관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게 정신 안에서입니다, 이게. 왜 여러분 소설 읽다 보면 그런 말 나오나요? 그는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대는 걸 느꼈다. 이런 거죠.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뭘 생각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지.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자기의 능동적 주체에 관계없이 그냥 여기서 갑자기 뭐가 꿈틀대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에 의한 게 아니라 정신 안에서. 정신 안에서. 그리고 이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응시한다는 거는 요런 맥락에서 쓰는 말이죠. 요런 맥락에서. 요런 맥락에서. 이게 어원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컨템플레이트. 꽁땅플레, 이게 땅이라는 게, 불어의 시간이죠, 시간. 땅이라는, 템플라는 요 어간이. 근데 이게 진짜 그런지 않는지 내가 어원학적으로 자신이 없는데,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시간과 함께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 정신이. 칸트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칸트는 시간을 정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복을. 우리 주체성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 주체가 정복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뭐냐면, 이거는, 시간과 함께 계속 자기도 흘러가는 거야, 자기도. 그러니까 능동적 주체가 아니지,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소설에 예를 든다면, 근데 근대적인 소설, 전쟁의 평화 같은 거는 그 전지적 작가 있잖아요, 전지적 작가. 그 작가가 예를 들어서 뭐 피에르니, 뭐 나타샤, 안드레 이런 주인공도 있잖아요. 그 주인공도 어떤 사건을 겪죠. 나폴레옹이 쳐들어오고, 뭐, 1805년인가? 뭐, 한 번 오고, 그 다음, 1812년인가 또 오잖아, 그지? 네. 근데 그 사건을 막 이제 얘기하죠. 얘기하고, 그거를 아주 순리관한 그걸로 딱 정리하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그지? 소설 읽고 나면은 그 시대에 이 사건이 왜 벌어졌고, 나폴레옹이 여기 왜 쳐들어왔고, 피에르가 뭐를 깨달았고, 뭐, 나타샤가 어떻게 해서 여자가 되고, 막, 그렇게 훤히 다 보이죠, 그죠? 토스토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 시간이 정복이 되는 거, 완벽하게 정복이 되는 거예요, 정복이. 심지어는 그 소설 중간중간에 그 논문식으로 나오잖아. 논문식으로 나와서 토스토이가 소설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논문 틀어 해설하죠,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되고 뭐 중간에 미적분도 나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현대소설로 오면은 저자의 주체성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다 해소가 되는 게 아니야, 전부 다. 다 소화가 되고, 해소가 되고, 정리가 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의미별로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잘 몰라, 자기도. 그냥 막 자기한테 벌어진 걸 막 쓰는 거 아니에요? 막 써놨습니다. 영화 같은 거, 영화도 아니에요. 영화도 옛날 영화는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마지막에 가면 딱 정리가 되지, 그지? 형사 영화 같으면, 그래서 이렇게, 나 근데 요새 영화 보면은 뭐, 범인이 누군지 모르잖아,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이 근대 주체라고 하는 거는 정신에 의해 시간이 정복되는 사회예요. 쉽게 말하면. 시간이 정복이 되는 거야, 정복이 되고, 시간을 정복한다는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뭐죠? 엄밀히 말하면, 그 정복하는 주체는 시간 밖에 있다는 얘기가 돼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시간 속에서 같이 흘러가는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정복하겠어? 그렇잖아. 재미있는 건 이게 과학도 그래, 과학도. 묘하게, 과학도.
그러니까 이게 과학하고 예술 철학이 항상 같이 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뉴턴 역학은, 뉴턴 그 책이 이제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있죠, 그죠?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린키피아라는 책에는 그 프린키피아를 쓴 사람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책에는. 전혀. 그래서 그 사람은 우주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원칙적으로. 마치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를 이렇게 썼다, 이가 쓰면은 그 작가 자신은 그 1805년부터 12년까지 그 시간 바깥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정복이 되고 완벽하게 소화가 되고 정리가 되죠. 그죠? 과학도 똑같아요. 뉴턴 과학도. 그 뉴턴 과학에서 그 물체의 입자의 법칙을 설명하는 그 주체는 그 우주에 없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 주체는 우주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우주 바깥에서 우주를 서술하는 사람이야. 현대 물리학의 중요한 태제가 뭡니까? 현대 물리학의 중요한 태제는 우리가 사물을 관찰하면은 우리가 사물을 관찰하는 그것 때문에 이게 변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플러스 소리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관찰하면, 예를 들어서 미입자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쏘죠, 그죠? 입자 쏩니다. 쏴서 이제 그 싼 결과를 보고 얘기하죠. 그런데 뭐예요? 이걸 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변하지. 우린 변한 것만 보는 거야, 변한 것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게 주체가 시간 바깥에서 무슨 소설을 쓰든 뭐 과학 법칙을 얘기하든 철학적인 사고를 하든 간에 그게 정신에 의한 사고라면 현대 소설이든 물리학이든 철학이든 사상이든 다 이건 뭐냐면 정신 안에서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정신 안에서. 자기 정신 안에서. 정신이 딱 떨어져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보니까 시간 속에서 변해가는 거예요. 자기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아주 파라독시칼한 존재지 인간은. 자기도 시간 속에서 만물을 흘러가면서 또 그걸 사유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사유라고 한다면 그때 그 사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유하고는 굉장히 다른 무엇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를 서술하는 게 이 책의 주제예요. 그거를. 인간 주체가 대상 바깥에서 그 대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시간 속에서 흘러가면서 자기도 변해가는데 그죠? 양의학과 한의학도 그렇죠, 그죠? 양의학은 사진 찍으면 그냥 의사가 보는 거죠, 이렇게 그죠? 봅니다. 사진 찍으면은 의사는 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한의학은 아니죠. 맥을 짚으면은 맥을 짚히는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잖아. 맥을 짚는 그 의사도 지금 변하고 있죠. 주체는 가만히 있고 맥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의 맥도 변하고 의사도 변하는 거예요. 그 두 변화가 만나서 어떤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죠? 한의학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이게 관련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런 모든 것들 전부 다. 정신의 안에서란 말하고. A가 나타난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는 이제 B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 anticipate, 기대하는 거죠. 기대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시간을 단지 이렇게 파편화시켜보는 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이미 연결시켜서 과거에 내가 겪었던 것들과 관계해서 미래를 기대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반복의 대대적 측면이다. 아까 대대적이라는 건 뭐라 했습니까? 주체가 연관되는, 주체성에 개입하는 거죠. 그죠? 바로 요 대목이. 이때 대대적인 측면은 반복을 필연적으로 구성하고 있어야 하는 어떤 근원적 주관성에 해당한다. 그렇죠? 요 문장이 지금 이 문단의 핵심이에요. 요 문단의 핵심이 대자적인 측면, 반복의 대대적 측면은 반복을 필연적으로 구성하고 있어야 하는 어떤 근원적인 주관성에 해당한다.
요 반복을 필연적으로 구사하고 있어야라는 번역이 약간 능동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지금. 이 원문에 비해서. 원문을 직역을 하면은 자기의 반복 속으로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훨씬 원문은 약간 더 수동적이죠. 그죠? 근데 요 문장은 지금 약간 너무 좀 능동적으로 번역한 거죠, 지금 이게. 지금. 반복의 역설은 여기에 있다. paradox of repetition, 반복의 역설. 이 사람이 제시하는 이제 반복의 역설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응시하는 정신 안에 차이와 변화를 끌어들이는 것은 반복이다. 응시하는 정신 안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우리 정신 안에 어떤 차이나 변화를 도입하는 건 뭐 때문이냐? 바로 반복 때문이다. 반복 때문. 하지만 반복에 대해 말하려면은 오로지 그 차이나 변화에 의존을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파소식하는 거죠, 그죠? 반복 때문에 우리 정신 속에 어떤 차이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죠? 반복 때문에. 반복이 없다면 안 생기겠지. 그런데 우리가 그 반복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면은 어차피 그 차이나 변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오로지 정신이 반복해서 훔쳐내는 어떤 차이를 통해서만 반복을 통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대상 자체에는 사실은 그 대상 자체의 반복에는 아무것도 없죠. 차이나 변화가 없어요. 대상 자체의 반복에는 차이나 변화가 없는데 정신이 우리 정신이 거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훔쳐낸다는 좀 그렇고 약간 이렇게 가져오는 사실은 대상 자체는 반복이 없는데 우리 인간이 그 반복을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내니까 거기서 그걸 갖고 온다고 표현한 거예요.